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고 싶은 내용, 다시 윤미향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많은 또 새로운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모아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래통합당의 추경호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밝힌 내용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입니다. 정 의원이 그동안 기부금을 제대로 지 멋대로 썼다. 남용, 이 기부금 유용 혐의가 좀 있다. 그래서 이 횡령 배임 혐의로 이미 고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추정할 만한 그러한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정 의원 내에서는 기부금 제대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 의원이 존립의에 맞지 않게 활동한 부분이 상당하구나. 정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2018년도부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및 명예회복 활동에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받은 기부금 액수 총 6억 3,5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정 의원이 실제로 피해 할머니 지원에 사용한 액수는 불과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2,24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정서적 안정사업, 그 다음에는 유가족 장학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가 잘못됐다, 일본하고. 그리고 위안부 대책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 MB정부 포함 잘못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위안부 활동과 관한 대의 명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정 의원과 정대협을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삼아왔는데요. 그 대의 명분의 하나가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즉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만이 된다. 그래서 이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이것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정부의 일종의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외교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일본과 합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문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존중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래서 파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위안부 지원 금액이 총 전체 2018년도부터 받은 기여금 6억여만 원 중에 불과 2천여만 원밖에 안 된다. 3%밖에. 그러면 정부 여당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활동한 대의 명분과 대일 교섭의 기초가 되는 이 피해자 중심주의 그 명분에 과연 얼마나 맞느냐?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기부금이 많이 쓰여진 항목은 대외협력 분야, 즉 국제, 남북, 국내 연대사업 이런 데 2억여 원이나 썼어요. 그리고 이 홍보 사업에 5,500여만 원. 그래서 피해자 지원 사업에 2배가 넘는 돈이 홍보 사업에 썼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기부금의 상당 부분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하고 국민이 맹목적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위안부 기여금의 집행 내역 분석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세청 공시자료에 후원금과 보조금 총액을 잘못 기재했거나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회계 전문가까지 모두 동원해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정말 얼마만큼 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밝혀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있는 쉼터, 이 고가의 정의원에서 사들였다. 왜냐하면 안성 쉼터 주변에 있는 인근 주택들이 매매 가격을 보면 당시에 불과 2억 원이면 2억 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1km 떨어져 있는 거, 이거를 7억 2천여만 원이나 준 것은 7천만 원. 이건 너무나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제는 그 안성 쉼터를 그야말로 안성 쉼터를 지은 사람이죠. 이 안성 쉼터의 주인은 지은 사람의 부인으로 돼 있어요.
그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금호 스틸하우스 대표 김운근 씨인데, 이 김운근 대표가 최근에 연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뻔한 거죠.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왔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잘못 하나도 없다, 당당하다, 이런 얘기인데, 역시 오늘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본래 9억 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정의연에서 산다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말하자면 돕기 위해서 이거는 좀 싸게 팔아도 보람이 있는 일이다, 이래서 7억 7천만 원에 싸게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들어간 이 해명 하나하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들어보시면 더 아실 테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김웅근 대표가 그동안에는 별로 대응을 안 하다가 이 20여일쯤 지나서 이제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제 오늘 나서서 연 이틀간 계속해서 비싸게 판 돈이 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금호 스틸하우스의 대표 이 김운근 씨, 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는 여당 내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당연히 이하찬 대표죠. 이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꿈쩍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조치까지 하고 집단속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찬 대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우상호 현재 당권 도전 주자 중에 한 사람이고 상당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상호 의원이 또 오늘 당선인 워크숍이 있었는데, 이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대놓고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윤미향 씨의 사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윤미향 당선자 너무 심하게 몰아붙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윤미향 사태를 빨리 정리해 나가는데 여론몰이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호 의원이 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한 얘기를 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당의 부담은 되지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면 앞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지도부에 대해 반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할머니의 노함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할머니가 화가 났다고 사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면 언론도 차분히 바라보는 시점에 가게 되고, 이때 문제를 따져보자는 조언을 하고 싶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급하게 해명한다고 문제가 정리되는 게 아니다. 예. 어설프게 해명해서는 안 되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 조국 사태 때도 그런 케이스였지 않느냐.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가서 보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조국과 관련된 재판 얼마나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때 그 당시 전 난리를 치고 구속된 사람들 전부 다 보석이 다 되고 있어요.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돼가지고 다 나온 상태에서 신변이 편해진 상태에서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수 할머니, 우상호 의원의 얘기를 하면 하여튼 뭐 기다리자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리자는 건데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 분이 풀리면 조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인내와의 싸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 낭만적이고 또 국민의 여론을 눈감으려 하는 듯한 이런 입장, 과연 우리 국민, 이미 제가 리얼미터 여론조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51%, 진보층에서도 6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현 사태와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자 빨리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 사건이 터졌을 때 상당히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당에게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전했다.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고 사후적 조치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세게 나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낙연 당선자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당선자 오늘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했지만 일체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조용히 하자 신중론을 펴고 이해찬 대표와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더 이상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낙연 당선인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빨리빨리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기자들 의견에 대해서도 일체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최고위를 비롯한 당 지도부, 청와대가 전부 지금 여론의 비판은 신상털기에 불과하다. 제기된 의혹만으로 사실 여부도 확인이 안 됐는데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상털기에 절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찬 대표가 지금 입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여권 내 상층부의 분위기를 뒤늦게 알고 이낙연 대표도 이제 곧 있게 될 당권 주자 이제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 되고 잘못하면 친문 세력에 말하자면 날벼락을 맞을 수가 있겠죠. 친문 문바들 내치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현실적 어려움과 이 장애를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낙연 당선자의 현 위치를 볼 때 여권의 권력 구도가 힘의 정치가 어디까지 민심에 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것은 노컷뉴스에서 이 윤미향 당선인 그다음에 이용수 할머니의 통화 녹취록을 오늘 입수해서 전격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2012년 3월 8일 날 이루어진 통화 내용입니다. 이 통화 내용인데요. 뭐냐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가 본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반드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해 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 윤미향이가 뭐라고 했냐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위안부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회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고 8년이 지나서야 본인이 직접 갔고 이렇게 많은 비리가 나왔는데 사퇴하라니까 아예 꽁꽁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얼마나 끝까지 만류했냐면 다른 할머니들이 뭐 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하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것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용수 할머니는 비례대표로 나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끝까지 절대 나가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윤미향이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웃기는 거는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싸우겠다. 제도도 만들겠다. 필요한 법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4월 1일 날 윤미향이가 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윤미향이가 밝힌 비례대표의 출마 변하고 이용수 할머니가 이미 2012년도에 한 출마의 변하고는 맥락이 똑같다. 그런데 8년이 지나서 본인은 나섰고 그리고 사퇴하라고 해도 사퇴도 안 하고 당시 이용수 할머니 끝까지 말린 이 이기적인 생각 과연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한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윤미향과 관련된,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된, 정의연과 관련된 큰 뉴스들을 여러분께 모아서 분석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